하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자,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620페이지 펴보세요. 620페이지를 펴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식사하시고 한 30분 이후 한 1시간 정도 조금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주무세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빨리 생각할 만한 거리들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일단 법의 명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명칭. 자, 부동산을 등기하자, 등기. 에? 등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실권리자 명의로 뭘 하셔라? 등기를 하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특정한 부동산에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갑 명의로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기 명의로 해놓으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혹은 세금을 내기가 싫다. 자, 그래가지고 을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요. 명의신탁. 자,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명의만 누구 명의로? 명의만 을 명의로 넘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갑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겠다? 명의만 어떻게 하겠다? 넘기겠다. 명의만 넘기겠다. 자,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명의를 준 사람을 가리켜서 신탁자라고 해요. 신탁자. 이거를 넘겨받으시는 분을 가리켜서 수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 수탁자예요. 네? 신탁자, 수탁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 어떻게 하려고요? 안 내시려고요. 혹은요, 강제집행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를 회피하시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구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에? 넘긴다면 구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잡겠다면 잡겠다. 물론 잡히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 이 권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민법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단 이 명의신탁의 효력. 무효예요.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명의신탁에서 무효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효력이? 예, 원래 유효였어요. 원래. 근데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잡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넘어간 등기 이것도요. 네, 이것도 무효로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명의신탁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을이 이거를 그새를 못 참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얘가 뭐예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제3자로 부르죠. 네? 제3자로 부르는 거예요. 제3자한테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다.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제3자 병이 이게 명의신탁된 등기라고 하는 거를 알고서 지가 받았다,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은 누구를 보호를 해버리겠다? 예, 제3자 보호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예?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예? 명의신탁하는 거를 아예 보호를 안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효력 어떻다고요? 무효. 그 다음에요. 제3자한테 넘어가면은 무조건 보호받는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는다. 예. 이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효라고 하는 거, 무효. 네. 무효. 네? 무효.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명의신탁 맞습니까?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뭐일 수밖에 없었다.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까? 느껴지세요,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세요? 예? 명의신탁은 태어날 때부터 뭐일 수밖에 없었다.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뭐 때문에? 미음. 예? 미음.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음이라고요. 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먼저 보시기 전에 의미를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일단 620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시면은 신탁자, 수탁자 나와 있습니까? 네, 이 신탁자가 첫째 줄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실권리자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갑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수탁자 같은 경우는 첫째 줄 오른쪽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예, 등기 넘겨받는 자. 얘가 이제 수탁자입니다. 신탁자, 수탁자 잘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네모 3번에 한번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나와 있다. 오른쪽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다. 무효예요. 네. 그리고 밑에 3번에 보시면은 제3자 보호라고 되어 있죠.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제3자가 보호된다라는 말입니까? 예, 제3자가 보호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제3자가 보호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뭐다? 예,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게 효력다입니다. 이게 효력다다. 간단하죠? 예.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까요? 저 책을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은, 자, 이제 두 가지의 쟁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 맞지만 유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다 이 말이에요. 물론 민법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명의신탁이 맞지만 이 특별법,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봤을 때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자,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62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 2, 3 보이시죠? 620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가등기 담보라든가 양도 담보. 첫 번째, 가등기 담보. 그리고 양도 담보. 이거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양도 담보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 이 을이 갑한테 일단 돈 빌려주자. 예? 을이 채권자다, 채권자.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 담보자. 자, 그런데 등기를 어떻게 한다? 넘겨받는다. 을 명의로 어떻게 한다? 등기를 넘겨받아 버리는, 이게 뭐다? 예? 양도담보다, 양도담보. 을은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실제 소유자.
갑이죠. 등기 누구로 돼 있다? 예? 을한테로 등기돼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더라도. 자, 소유자 누구 소유자? 역시 갑이죠. 등기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을한테 돼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고 지금? 을한테로 넘어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규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법의 제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명의신탁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상호 명의신탁이다라고 돼 있죠. 자, 두 번째 상호 명의신탁.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이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이 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공간이 협소하네요. 크게 적어놨는데.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자, 이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 갑과 을이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유로 등기돼 있겠죠. 예, 공유로 등기돼 있어요, 지금. 자, 공유. 기억납니까? 소유권 몇 개다? 그렇죠. 소유권 한 개다. 하지만 이거를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는 게 바로 공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2분의 1 지분 그리고 을이 2분의 1 지분이라고 칩시다. 분명히 등기를 할 때는 공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쓰면서 이걸 나눠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내가 소유할게. 여기를 네가 소유해라.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부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있다 지금? 잘라서 초지 잘라가지고 구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는 어떻게 해놨다? 공유로 등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그리고 등기는 공유로 돼 있죠. 외부적으로는 뭐인 거? 공유인 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한다. 같은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토지 잘라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갑의 지분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자면은 제가 공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갑의 지분이 토지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공유였어요. 자, 그리고 을의 지분이 노란색이라고 한다면은 을의 지분도 미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 잘라서 쓰고 계시다. 여기 내 땅, 저기 네 땅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이 지금 현재 구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을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갑의 지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어요. 서로 뭐 하고 있다? 상호로 명의신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호 명의신탁은 우리 지금 이 특별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토지를 지들끼리 잘라서 쓴다 하더라도 이게 세금을 갖다가 안 내려고 한다든지 재산을 갖다가 숨기려고 한다든지 그런 의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쓰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명의신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점이에요. 병이 무단점유를 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여기를 무단점유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을이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왜 행사할 수 있다?
예? 왜 행사할 수 있다? 예? 보존행위니까. 예, 맞아요. 보존행위로서 행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는 외부와 내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죠. 이거 외부로 봐야 돼요? 내부로 봐야 돼요? 이거 외부로 봐야 돼요. 외부.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공유로 봐야 돼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갑은 물론 행사할 수 있거니와 을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유로 봤을 때.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 대해서 야, 분할해서 쓰자. 분할 청구를 만약에 한다. 분할 청구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분할해서 쓰자.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분할 청구하는 거는 내부로 봐야 될까요? 외부로 봐야 될까요? 이거 이제 내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 관계 맞습니까? 에? 지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지들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 분할 청구하고 있다. 내부로 봐야 되죠. 내부적으로 이미 어떤 관계다? 이미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미 구분 소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할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막 엄청 막 자주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혹시나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외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뭐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에? 구분 소유. 외부적으로는요? 공유. 네. 자, 이것도 우리 지금 이 특별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의 신탁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뭐 신탁법이라든지 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한 신탁, 법상 신탁 요 같은 경우도 명의 신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비중 없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종중, 배우자, 그리고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에 조세 포탈, 세금 안 내려고 한다. 강제 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명의 신탁이 일단 맞다 아니다. 명의 신탁이 맞지만 효력을 유효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기 싫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뭐뭐 있다? 종중 명의로 하셨다. 혹은요, 배우자 명의로. 그리고 종교단체다. 자, 이분들께서 명의 신탁을 하셨다면 이거 유효 무효? 네, 이거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의 신탁에 있어서 그 안에서 예외를 말하는 요 세 가지. 종배종,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명의 신탁이 맞지만 유효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명의 신탁의 효력은 뭔데요? 일단 무효요, 무효.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요, 그러면 유효라는 거예요. 네. 역시 예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준 외자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뭐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께 이제 넘기신 거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유효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괄호 2번에 배우자 명의로 옮겨 놓으신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무효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물론 법률론 배우자예요. 밑에 관련 판례 2번에 둘째 줄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어떤 배우자여야 된다? 법률론 배우자여야 된다. 법률론은 뭐고 사실혼은 뭡니까? 그냥 같이 사시면 이거 뭐예요? 사실혼. 같이 사시면 사실혼이에요. 그래서 사실혼이에요. 예? 자, 그런데 혼인신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법률론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종교단체 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넘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신탁법 상신탁이었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명의신탁 맞지만 효력이 어떻다고요? 유효라고요. 뭐요? 종배종. 에? 종배종. 예.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나오죠. 623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1번에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은 2번에 3자간 명의신탁 있죠. 예, 요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들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 위주로. 자, 먼저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다라는 말은 몇 명이서 하는 거다? 네,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명의신탁을 가리켜서 이자간 명의신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제정되기 전 그리고 제정 후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눠서. 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전. 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명의신탁한다. 명의신탁을 하셔가지고 수탁자 을에게 등기를 넘기셨다. 제정 전이라고 한다면은 명의신탁 유효 무효? 예, 맞아요. 유효예요. 전이기 때문에 유효예요. 을한테 넘어간 이 등기는요. 이것도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유효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병이라고 한 사람이 이게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은 무단 점유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소유권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명의신탁이 유효인 상황에서 소유자를 도대체 누구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에?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부적 소유자는 갑, 외부적 소유자는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계속 막 내부 외부를 나눠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등기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갑과 을의 이 내부적 상황에 있어서는 갑이 계속 소유권 가진 채로 뭐만 넘기는 거다? 등기만 넘기는 거다. 하지만 외부로 봤을 때 명의 누구로 돼 있으니까? 을명의로 돼 있으니까 외부로 봤을 때는 소유자가 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3자 병이 무단점유를 하신다. 그러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갑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을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왜요? 왜 을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적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얘 외부 맞습니까? 외부? 예? 이 내부적 관계가 아니, 얘 외부잖아요. 외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갑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니까요? 을이니까요. 을.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을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겼어요.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제3자한테. 자, 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5대요. 네, 이거는 재정 전후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외부로 봤을 때 누가 소유자니까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넘겨받은 겁니다. 선악 불문하고 뭐다? 보호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유효 무효? 유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재정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의신탁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 뭐 한다? 에? 명의신탁한다. 명의신탁. 명의신탁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 요렇게 넘겨놓는다. 이 법이 제정된 후라고 한다면은 명의신탁 유효 무효? 이거 이제 무효인 거예요. 무효. 을한테 넘어간 등기도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무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3자 병이 역시 무단점유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갑인 것이죠. 지금 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해버리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예, 소유자가 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갑이 뭐다?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다.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니, 을 소유자 아니에요. 을명의 등기 뭐예요? 그냥 무효예요. 이게 소유자 아닙니다. 간단해졌죠? 예?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논리가 간단해졌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된다 안 된다? 을은 안 되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을이 이 넘어온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역시 제3자한테 팔아 넘기셨다. 예? 등기를 넘기셨다. 이거 유효 무효? 역시 유효인 것이죠. 선악을 불문합니까? 예, 선악 불문하고 유효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은 그 효력을 무효로 하겠지만 제3자한테 넘어가면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제정되기 전 같은 경우는 외부적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유효하게 취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 제3자한테 넘어가면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제정 전이든 후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을한테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갑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말소 청구.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다시 넘겨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다시 넘겨주라. 에?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다시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소 청구를 할 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도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이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야, 이제 명의신탁 끝났어. 끝내자. 그러니까 니한테 넘어간 등기 가져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이 뭐니까요? 유효니까요. 유효의 명의신탁 어떻게 하고요? 해지, 끝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다시 가져오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을한테? 자, 여기서 갑이 소유자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입니까? 네. 소유자 맞아요? 네. 내부로 봐야 돼요? 외부로 봐야 돼요? 내부로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갑이 을한테 청구한다고 내부예요? 외부예요?
예? 내부라고 내부. 소유자 누구다? 갑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자 누구다? 갑이다. 할 수 있다 없다? 예? 할 수 있는 거야 다. 뭘 원인으로 하도. 자 그런데 재정 후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야 니한테 넘어간 등기 나한테로 가져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까? 왜 없어요? 그렇죠. 명의신탁이 뭐니까? 무효니까 무효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 정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예? 자 이거 무시하세요. 자 위에는 다 되니까 왠지 밑에 다 안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소유권에 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갑이 소유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이 소유자 맞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니까요. 네? 소유자니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자입니까 갑이? 예. 진정한 소유자 갑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거 있죠. 요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위의 사례에서는 유효인데 밑에 사례에서는 뭐니까요? 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소유권에 기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누가 소유자니까? 위에 아래 둘 다 갑이 소유자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내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을한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소유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누가 소유자다? 예? 갑이 소유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예, 이 말인 것이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정 전과 후로 나누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바로 전에 했었던 명의신탁이 맞지만 유효한 경우가 있었죠. 뭐였어요? 종중, 배우자, 그 다음에요. 종교단체요. 그러니까 이 종배종이 나오게 되면은 밑에 걸로 풀어야 돼요? 위에 걸로 풀어야 돼요? 위에 걸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뭐니까요? 유효니까요. 그런데 종배종 뭐 이런 특별한 말이 없다. 그러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밑에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명의신탁을 재정 전후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어렵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623페이지 보세요. 자, 이자간 명의신탁이다라고 돼 있고 의의를 봅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은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재정 후, 이 법 재정 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보시면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입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신탁자가 뭐다? 소유자다.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이 신탁자가 갑이 소유권자로서 수탁자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말소하고 넘겨라 라고 하든지 그냥 바로 넘기라 라고 하든지. 자, 어찌됐든 소유자는 누구인 것이다? 소유자는요? 갑인 것이다. 재정 후에는요?
네, 이렇게 해서 2자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3자간이 나와 있어요. 3자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죠? 네? 자, 3자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의미를 혼용을 해서 쓰시고 계시지만 이 학자분들 중에서 3자간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세 분이서 하는 명의신탁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간생략형입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자, 그리고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병이 매도인이에요.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병이 항상 매도인으로 주로 나오게 됩니다. 병이 매도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병, 매도인 병과 자, 갑이 매매계약 체결해요. 대금 줍니다. 등기 받아야 되겠죠. 등기 받아야 되겠죠. 근데 등기를 받을 때 직접 등기를 받지 않고 내가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등기 넘기지 마시고 이 등기 누구한테 넘겨라? 예, 을한테. 수탁자 을에게 등기를 넘기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은 매수인 갑이 뭐다? 신탁자다. 을은요? 수탁자다 이 말이에요.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중간이 생략됐습니까? 을한테 원래 등기 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바로 가고 있다. 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효력 어떻게 됩니까? 명의신탁의 효력. 유효, 무효? 당연히 예, 무효인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자 누구다? 소유자. 갑을병 중에서 소유자 누구다? 예? 소유자는 그렇죠. 병인 것이죠. 예? 얘가 뭐다?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넘어간 이 등기도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다.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럼 소유자가 여전히 누구다? 병이다 이 말이에요. 병. 미쳤습니다. 자, 병이에요. 병. 예?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이. 예, 미쳤습니다. 자, 병이 소유자. 왜냐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병이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 등기 나한테 넘겨. 혹은 이 등기 말소시켜 라고 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 혹은 이전 등기 청구 병이 을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소유자니까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을에 대해서 야, 등기 넘겨라. 에? 등기 넘겨라. 이전 등기 청구한다거나 말소 등기 청구한다거나 이런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뭐가 아니니까요.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할 수가 없다 이 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 있죠. 이거 유효 무효? 이거는 유효예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 할 수가 없어도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요거 있죠.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 획을 원인하는 요거 있죠. 요걸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요? 대위 해가지고요. 이 대위가 뭐였어요? 대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요것들을 대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청구한다고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갑이 왜 대위를 할 수가 있느냐? 매매 계약에 뭐니까? 유효니까요.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갑이 넘겨받아야 되겠죠. 근데 못 받고 있죠. 물론 뭐 지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법리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은 등기를 넘겨달라고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을이 이거를 만약에 정한테, 제3자 정한테 만약에 넘기셨다. 제3자 정에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예, 유효인 것이죠. 악이라도요? 예, 악이라도요. 선악 불문하고 뭐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좌우지간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자가 나오면은 선악 불문하고 다 보호돼요. 싹 다. 예? 싹 다, 싹 다. 예, 중간생략형이었습니다. 자, 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의의를 보시면은 의의에서 자, 첫째 줄 보시면은 이 신탁자가 매수하면서 신탁자 매수. 신탁자 누구다? 갑이다, 갑. 신탁자 갑. 자, 신탁자가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하나 넘겨봅니다. 법률 관계 봅니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뭐다? 무효다, 무효. 무효다. 그래서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네, 소유자는 여전히 병이다 이 말이죠.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이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기해서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매도인 병이 소유자니까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그 줄 끝에 쪽에 보시면은 원인 계약, 매매,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 매매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봅니다. 신탁자 갑은 매도인 대위해서 수탁자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말소. 그리고 아울러서 매도인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한다. 자, 이 신탁자 갑이 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누구한테 돌아간다? 예? 돌아가겠죠? 그러면 뭐 한다, 병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한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병한테? 예, 할 수 있죠. 왜요? 매수인이니까요. 매매계약 유효니까요. 예, 정리됩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병이 매도인입니다. 병이 뭐다? 매도인이다. 자, 그런데 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에? 수탁자가 계약 체결한다. 그럼 신탁자는요? 이거 숨어 있어요. 신탁자는요.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이 신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탁자한테 야, 네가 가서 계약 체결해. 네가 가서 뭐해? 계약 체결하라고요. 사라. 아, 저 돈이 없는데요. 야, 돈 내가 대줄게. 자, 신탁자가 뭘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을 하시고 이 수탁자가 그 자금을 받으셔가지고 직접 뭘 하신다? 매매 계약 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수탁자가 직접 넘겨받는 거. 이게 뭐다?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 짓냐면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예?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 맞습니까? 근데 계약형 명의신탁은요?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다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탁자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 예? 자금만 뒤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유효, 무효. 그런데 이 넘어간 등기 있죠.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유효, 무효가 바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러 왔는데요? 지금 제공을 받았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매도인이 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거를 만약에 알았다, 알고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매도인이 만약에 몰랐다면, 뭘 몰랐다면? 명의신탁했다는 거를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요, 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신탁자 갑이 당연히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야, 말소해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요? 갑은 뭐가 아니니까요. 너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대위에서 해보자. 대위할 게 있다, 없다? 대위할 건덕지 있습니까? 건덕지 없어요. 지금 병이랑 아무런 접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대위할 수 있었어요? 네가 매매 계약에 뭐니까? 당사자,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대위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위 못합니다. 대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자,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뭘 제공했다? 내가 자금을 제공했다. 자금을. 그러니까 이 넘어갔던 자금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내놔라는 거죠. 네, 요거는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을이 넘겼다. 보호 받습니까? 예. 뭘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하고요. 보호를 받겠죠.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를 봅니다. 계약명의 신탁. 보시면은 실제 매매 대금은 신탁자 부담. 자, 그런데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돼가지고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를 해버린다. 법률 관계 봅니다. 무효다. 일단 약정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그런데 등기의 효력은 오른쪽 페이지에 등기의 효력은 기역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니은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매도인이 선의라고 한다면은 A에 보시면은 유효다. 니은에 악이라고 한다면은 유효 무효. 무효다. 악이면 무효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유효 무효를. 자, 그래서 매도인 선의인 경우 계속 봅니다. B를 보시면은 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그 밑에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 대금 등의 급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금에 대해서는. 흘러간 자금에 대해서는 달라고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선의인 경우에. 자, 그리고 악의인 경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끝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악이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그러면은 매도인 병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매도인 병이 악이다. 소유자 누구다? 그렇죠. 얘가 소유자 맞습니까? 악이면 무효 싹 다 무효죠.
그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 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자, 626페이지 B에 보시면요. 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원상회복. 자, 그리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 밑에 줄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병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네가 소유자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어렵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포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자, 일단 이번 수납 과정에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명의신탁은 일단 뭐다? 예? 무효다, 무효. 그거를 딱 잡아 놓으시고 이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주로 2자간보다는 3자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케이스 이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것들만 숙지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만. 할 수 있겠죠?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야 진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5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것들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에 정리하는 게 낫고 이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하고 오늘 순환 과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 겁니다. 한 30분 정도? 안 걸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